여러분, 혹시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때로는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평생을 함께 살던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말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붉은 사과로 유명한 이곳에서 강민수라는 농부가 살고 있어요. 올해 68인 강민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습관이죠. 4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몸에 밴 리듬이에요. 하지만 3년 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부인 정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말이죠. 강민수는 매일 아침 빈 베개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으로 말입니다. 아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들리던 국 끓는 소리도, 마당에서 빨래 널며 콧노래 부르던 소리도 모두 사라졌거든요. 강민수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강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사과밭에서 시작돼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혼자서 사과나무 사이를 거닐죠.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봄에는 하얀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을에는 붉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요. 하지만 강민수에게는 모든 계절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로만 말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정순이는 사과 솎아주기를 잘했거든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매를 만지면서 어떤 걸 남겨둘지 판단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무에 사과가 너무 많이 열렸다며 솎아달라고 하던 말이 생생해요. 하지만 이제는 강민수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사과나무 관리부터 수확, 출하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죠. 밤이 되면 더욱 적막해져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빈 집을 채울 뿐입니다. 강민수는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아내 사진을 바라봅니다.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 속 정순이는 20살이었어요.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혼잣말이 늘어갔어요. 밤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아내 없는 삶은 마치 반쪽짜리 인생 같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순이가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순이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더니 강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사과밭에서 기다리겠다고, 다른 모습으로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말이에요. 강민수는 그때 그 말을 병원에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사과밭을 거닐 때면 정순이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사과나무 잎사귀 소리가 정순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붉게 익은 사과가 정순이의 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강민수의 외로운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과 농사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지만 평생을 바친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정순이와 함께 갖고 온 사과밭이었으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사과 수확철이 찾아왔어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바쁜 시기죠. 강민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의 양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봉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일꾼을 구해달라고 말이죠. 김봉수는 흔쾌히 승낙하며 튼튼한 일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민수는 건장한 남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과 수확은 체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무거운 사과 박스를 나르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야 하는 힘든 작업이죠.
9월 28일 아침 8시. 강민수는 마당에서 일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걸어오는 사람은 여자였거든요.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해 보였습니다. 보라색 손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강민수는 당황했어요. 이런 작은 체구의 여자가 과연 사과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은지라는 이름의 여인은 차분하고 정중한 인사를 건넸어요. 예의 바른 모습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수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농사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강민수가 사과 수확이 힘든 일이라고 걱정을 표했지만 박은지는 경험이 있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수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사과밭으로 안내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과를 따야 하는지, 어떻게 따야 상처가 나지 않는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은지는 강민수의 설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이미 사과를 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입니다. 박은지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사과 농사를 지은 사람 같았어요. 사과 꼭지를 살짝 비틀어 따는 기술, 상처 나지 않게 바구니에 담는 방법,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는 자세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강민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체구의 여자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건지 신기했거든요. 게다가 속도도 빨랐어요. 강민수보다도 더 빨리 사과를 따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어디서 사과 농사를 해봤는지 물어보자 박은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며 예전 일이라고만 답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일꾼의 사생활까지 캐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은지를 지켜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박은지가 사과를 따는 손놀림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동작 같았어요. 박은지는 일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끔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애정 어린 시선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박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점심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일꾼에게 밥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사과 수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잘못 잡아당기면 가지가 부러지거나 사과에 상처가 나기 쉽죠. 특히 장수 사과는 당도가 높아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멍이 듭니다. 박은지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강민수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은지는 사과 꼭지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만 돌렸습니다. 그러자 사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끄럽게 떨어져 나왔어요.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과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숙련된 동작이었거든요. 박은지의 작은 손은 마치 사과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박은지의 선별 눈이었어요. 수많은 사과들 중에서 어떤 걸 따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크기, 색깔, 모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상품만을 골라내는 실력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박은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관찰했어요. 마치 숨겨진 고수를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박은지는 사다리를 오를 때도 안정적이었어요. 균형 감각이 뛰어났고 높은 곳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어요. 박은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강민수는 그런 박은지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실력자가 왜 일용직으로 일하러 왔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수는 평소처럼 간단히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때우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박은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은지는 점심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일꾼에게 밥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은지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박은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어요. 된장, 파, 감자, 그리고 떨어진 사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사과를 깍둑썰기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의아했어요. 사과를 밥에 넣는다는 발상이 신기했거든요. 박은지는 밥을 지을 때 자른 사과를 넣었어요. 그러자 밥솥에서 은은한 단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도 특별했어요. 박은지는 된장을 체에 곱게 걸러서 맑은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얇게 썬 사과 조각을 몇 개 띄웠어요. 달콤한 사과가 구수한 된장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민수는 부엌 한쪽에서 박은지의 요리 솜씨를 지켜봤어요. 박은지의 손놀림은 요리할 때도 능숙했습니다. 칼질도 정확했고 불 조절도 완벽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요리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박은지가 강민수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리한다는 점이었어요. 간도 딱 맞고 국물의 진한 정도도 강민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30분 후 박은지가 완성된 음식을 상에 차렸어요. 사과밥과 된장국, 그리고 간단한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강민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강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맛을 어디서 맛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과의 은은한 단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이 독특한 조합을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정순이가 생전에 가끔 만들어주던 음식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정순이도 사과를 밥에 넣어서 지어주곤 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은은한 단맛이 났었어요. 된장국에 사과를 넣는 것도 정순이만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은지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보라색 손수건 아래 드러난 얼굴, 요리하는 손놀림,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낯익었어요. 강민수는 숟가락을 놓고 박은지를 바라봤어요. 이 여인이 정확히 정순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과밥의 단맛, 된장국의 깊은 맛, 심지어 나물 무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정순이와 똑같았어요. 박은지는 강민수의 시선을 느꼈는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창밖 사과밭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움에 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이런 요리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죠. 박은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사과 농사를 지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은지에게 시댁이 어디였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장수였다고 답했어요. 강민수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장수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요리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집안은 많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박은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어요. 박은지가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과 농사에 온 마음을 쏟는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강민수는 박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정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도 젊었을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든요. 정순이의 첫 번째 결혼도 남편의 병으로 일찍 끝났었어요. 그 후 몇 년을 혼자 살다가 강민수를 만났던 거죠. 박은지는 남편이 죽은 후 시집을 떠나야 했다고 했어요. 시댁에서는 아들 없는 며느리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나가 혼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강민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박은지의 사연이 너무나 애처로웠거든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집까지 떠나야 했던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박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요리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과밥과 된장국은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그 맛을 기억하며 외로움을 달래왔다고 했어요. 강민수는 박은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오랜 세월 혼자서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정순이의 손과 닮아 보였어요. 크기도 모양도 심지어 손목의 작은 점까지 비슷했습니다. 박은지는 자신도 아이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10살 때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박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수는 박은지와 정순이의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 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둘 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고, 둘 다 사과 농사와 인연이 있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박은지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강민수가 말렸지만 박은지는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모습마저 정순이와 똑같았어요. 그릇을 닦는 순서, 물 쓰는 양, 심지어 행주개는 방법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박은지와 함께 일하는 게 기대됐거든요. 어제 하루만으로도 혼자였던 적막함이 많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8시가 되어도 박은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민수는 혹시 길을 잃었나 싶어서 마을 어귀까지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박은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9시쯤 되어서야 김봉수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박은지 대신 건장한 남자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강민수는 당황해서 박은지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봉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은지가 급하게 다른 농장으로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나요? 강민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루 만에 정이 들었던 박은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새로운 일꾼은 최철수라는 40대 남자였어요. 건장한 체격에 일도 빨리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박은지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꾼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철수는 말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농장 이야기, 품삯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짓거렸어요. 강민수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박은지의 조용한 성격이 그리워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철수는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강민수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제 박은지가 만들어준 사과밥과 된장국이 그리웠습니다. 그 따뜻한 맛과 정성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 내내 강민수는 멍하니 일했습니다. 사과를 따면서도 자꾸 박은지 생각만 났어요. 박은지의 섬세한 손놀림, 사과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눈빛, 조용히 일에 집중하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철수가 돌아간 후 강민수는 홀로 사과밭을 거닐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은지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는데 혼자 걷고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강민수는 부엌에서 박은지의 흔적을 찾았어요. 어제 쓰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박은지가 정리해둔 그릇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생긴 추억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강민수는 박은지가 만들어준 음식을 흉내 내보려고 했습니다. 사과를 밥에 넣고 된장국에도 사과를 띄워봤어요. 하지만 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만의 특별한 손맛을 따라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강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은지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정순이가 죽은 후 처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움직인 거였어요. 하루 만에 이런 감정이 생긴 게 이상했지만 박은지에게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인연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은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철수와 함께 일하는 나날이 계속됐지만 강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져만 갔어요. 박은지가 그리워서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박은지 소식이 없자 강민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김봉수 이장을 찾아가서 박은지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김봉수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강민수가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입을 열었어요. 박은지는 대평리 김진수 농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김진수는 마을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일꾼들을 혹독하게 부리기로 소문난 농부였거든요.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도 과도하게 시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강민수는 걱정이 되었어요. 박은지 같은 여린 여인이 그런 곳에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김진수는 일꾼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강민수는 대평리로 가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골 마을이었어요.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니는 오지였습니다. 박은지가 그런 곳까지 일하러 간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튿날 새벽 강민수는 트럭을 몰고 대평리로 향했습니다. 최철수에게는 개인 용무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 박은지를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대평리는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김진수 농장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숙소가 즐비한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트럭을 주차하고 농장 안을 살펴봤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몇 명의 일꾼들이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은지의 모습도 보였어요. 박은지는 허리를 구부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손수건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일주일 만에 많이 힘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농장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꾼들을 다그쳤어요. 더 빨리 하라고
쉬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박은지도 그 남자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은지가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자신의 농장에서는 그렇게 편안해 보이던 박은지가 여기서는 위축되어 보였어요. 김진수를 찾아가서 박은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품삯은 자신이 대신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김진수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강민수가 2배의 품삯을 제시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박은지는 강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강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은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이런 곳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박은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박은지의 짐을 챙겨주며 같이 가자고 했어요. 박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의 트럭에 오른 박은지는 조용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갑자기 박은지를 데려온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장수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들더니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찬비였어요. 박은지가 묵고 있던 여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붕이 새서 박은지 방이 물에 젖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은 머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수는 당황했어요. 이 비에 박은지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른 여관을 찾아보려 했지만 장수는 작은 동네라 여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폭우에는 이동하기도 위험했어요. 결국 강민수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룻밤만 지내고 내일 다른 곳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박은지는 민망해하며 사양했지만 이 비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은지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강민수는 정순이의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둔 옷들이었거든요. 박은지에게 갈아입으라고 건네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박은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순이의 옷을 입은 박은지가 너무나 정순이를 닮아 보였거든요. 체격도 비슷했고 옷 입는 스타일도 똑같았습니다. 강민수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박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자꾸 정순이와 비교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더욱 세게 내렸어요. 바람도 세져서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가 무서울 법도 한데 박은지가 있으니 집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어요. 강민수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정순이가 좋아하던 유자차였어요. 박은지는 차를 받아들고는 향을 깊이 맡았습니다. 그 모습이 또 정순이와 똑같았어요. 정순이도 차를 마실 때 항상 향부터 맡곤 했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박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지 미안하다고 했어요. 강민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집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말이죠. 박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쉬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박은지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민수는 박은지가 천둥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순이도 그랬거든요. 번개가 칠 때마다 강민수 품에 파고들곤 했어요. 강민수는 박은지에게 무서우면 텔레비전을 켜겠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천둥 소리가 덜 무섭다고 말이에요. 박은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고향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박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민수는 신기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었거든요. 박은지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강민수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안방은 강민수가 쓰고 박은지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박은지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강민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 박은지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3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강민수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들어왔어요. 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은지가 아직 자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부엌에서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는 박은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은지는 미안하다며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미역국과 계란찜 그리고 사과 몇 조각이 상에 올라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강민수는 감동했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박은지가 끓인 미역국은 간이 딱 맞았고 계란찜도 부드럽게 잘 됐어요. 정순이가 해주던 음식과 정말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강민수가 제안했어요. 박은지가 괜찮다면 자신의 농장에서 계속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함께 일하자고 말이에요. 박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수는 기뻤습니다. 박은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날부터 박은지는 강민수의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관 대신 농장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해서 살았어요. 매일 아침 7시면 농장에 나와서 강민수와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어요. 박은지는 사과 따는 일뿐만 아니라 포장, 출하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강민수는 박은지가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혼자 일할 때는 항상 외로웠는데 박은지와 함께하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박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안정된 곳에서 일할 수 있어 행복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강민수는 박은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마음이었어요. 박은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박은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박은지도 강민수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민수의 배려심과 따뜻한 성격에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수확철이 끝나갈 무렵 강민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박은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주저할 이유는 없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10월 말 사과나무가 붉게 물든 밭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 주었어요. 두 외로운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은지는 하얀 한복을 입었어요. 사과꽃처럼 순백의 한복이 박은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수도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박은지 옆에 섰어요. 사과밭에서 올린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익은 사과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사과들이 마치 천연 장식품 같았거든요. 강민수는 결혼 서약을 하면서 말했어요. 사과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다고, 평생 박은지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은지도 눈물을 흘리며 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강민수는 3년 만에 옆에서 함께 숨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박은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박은지도 오랜만에 안전하고 따뜻한 품에서 잠들 수 있어 행복했어요. 두 사람 모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사과나무를 흔들고 있었지만 집안은 평온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사과밭은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